자,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이게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강성희 의원인가요? 근데 이게 또 반복이 됐다. 이건 뭐냐면요. 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을 끌고 나갔을 때 칭찬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강성희 의원 때는 뭐라고 변명을 했었냐. 윤석열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끌고 나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리가 멀었어. 그냥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갑니다. 얘네들의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뭐랑 또 연결되냐면 얘네들이 이승만을 물고 빨고 신봉하려고 하잖아요. 그때의 그 향수 이런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완장차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서북청년단 같은 자기가 이쪽 편에 서면 권력을 막 휘두를 수 있다라는 그때의 어떤 향수, 우리가 권력이 있는데 우리한테 대들어? 그러면 짓밟아 버리는 이게 얘네들한테는 향수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짓불도 없는 인간들이 서북청년단 같은 완장차고 권력을 막 휘두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요. 쟤네들은 저렇게 당해도 싸다. 빨갱이들이다. 빨갱이 만물설이잖아요. 빨갱이들은 저렇게 대해도 된다. 자기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이로 몰고 폭력적으로 억압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장면이고. 이야,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질질 끌고 나가버리죠. 전두환 정권에 대한 향수, 이런 게 작동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윤석열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강성희 의원인가요? 그분이 끌려나갈 때도 윤석열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알고 보니 정의당 당원이더라. 정의당 당원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 개놈의 새끼들인 게 정의당 당원이면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빨갱이들은 폭력적으로 다뤄도 된다라는 게 깔려있는 겁니다. 정의당 당원이 빨갱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의 논리도 똑같죠. 빨갱이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 때 보도영맨 사건이라든지 4.3 사건이라든지 서북청년단 이런 만행들이 얘네들은 그리운 거예요. 이승만의 건국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간다효라는 친구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이 독립운동가냐 뭐 이러면서 영상을 올리고 뭐 또 이승만의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공과 과를 얘기하더라. 중립적으로 들리도록 말을 하는데 이승만은 중립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전한길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히틀러도 공과 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공과 과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인물이에요. 이승만은. 독재자들도 잘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을 공과 과를 얘기한다? 그럴 수가 없는 게 학살자기 때문에 그래요. 학살자. 임시정부 때 탄핵당한 사람이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공과 과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공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인데 공과 과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니까. 근데 미안한데 공이 없어. 공이 뭐가 있나? 의사정원 늘리는 거? 그거 하나 공이라면 공이 될 수 있을까? 골 때리는 거죠. 자,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거기다가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문제는 저렇게 끌려나가는데 교수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윤석열의 의대 정원 늘리는 거 다들 찬성하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꼼수가 숨어 있는데요. 제가 늘 얘기했던 윤석열이 임기 초부터 시작했던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의 합법화. 의사들이 지금 단체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비대면 진료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의사들이 반발하면 비대면 진료를 늘려서 합법화를 하겠다라는 꼼수가 숨어 있어요. 의대 정원을 늘려. 그러면 지역 의료는 어떻게 할 거고 비인기학과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어. 그냥 숫자만 늘린대. 자, 이러면 엄마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표를 땡겨가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합법화도 명분 삼아서 하고 지금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대면 진료를 더 확대하면 된다. 의사들이 파업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힘나는 일이 좀 없네요. 아무튼 이 충격적인 장면은 분명히 여론에 악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 R&D 예산을 깎은 것 때문에 이 포닥이라고 하죠. 박사과정에 있는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은 월급 받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 포닥이라고 하는 포스트 닥터? 포닥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월급이 쭉쭉 떨어지고 관련돼 있는 파생된 업체들도 지금 싹 다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실제로 지금 물가도 너무 오르고 있죠. 사과 하나에 10,000원인 세상에서 살고 있죠. 여러 가지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거를 쉬쉬하고 덮고 있는 것뿐이고 보수가 과표집돼서 뭔가 민심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번 대선 저번 총선 때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결국은 여론조사를 너무 믿을 필요도 없지만 실제 여론 자체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긴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문제는 민주당이 압승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폭력이 당연시되는 자기한테 대들면 폭력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세상 어떻게 이렇게 되나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